자, 이번 시간에는 역대 군무원 경영학이 2017년에 시험 변경, 과목 변경이 되고 나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 문제, 그리고 회계 문제에서 이론은 다 빼고 회계의 계산 문제하고 생산 파트의 일부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를 총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실제 이제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거고,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한 변형 문제를 좀 우리가 풀어볼 거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응용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풀어볼 거고, 먼저 기출문제 먼저 풀 건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해당하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017년 출제됐던 문제인데, 총 자산이 2,800만 원이고, 자본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고, 부채는 얼마이냐.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자산은 뭐 플러스 뭐다라고 했습니까? 자본 플러스 부채다라고 하는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본은 누구 돈? 내 돈. 부채는 네 돈이에요. 내 돈 더하기 네 돈이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 예를 들어 100억대 자산가다라고 하면 실제 100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100억대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 100억의 일부분은 다른 사람 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채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간단하죠. 자산이 2,8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800만 원은 내 돈이 얼마래요? 자본금 1,000만 원이래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텐데, 이익잉여금은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매출액을 올리고 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뺍니다. 그리고 남은 돈 있죠. 이 남은 돈, 그 남은 돈이 바로 누구 돈이겠어요? 내 돈이죠. 내 돈. 남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돈이 내 돈이니까 바로 자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은. 그래서 이익잉여금 자본 얼마? 300만 원. 자, 플러스 부채 이어야지만 얼마가 된다? 2,800만 원이 된다. 정답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 1,50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너무 쉬운 문제죠.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이익잉여금이 내 돈이냐 네 돈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자, 정답 3번이 되겠고, 자, 2번 문제 2017년 문제인데, 자, 2년 후에 6,05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시에 투자할 납입금을 올바른 건 무엇이냐? 자, 2년 후래요. 2년 후에 우리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복리계산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복리계산과 단리계산이 있는데, 단리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게 단리라고 했고, 복리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계속 꼬리 물듯이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걸 복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훨씬 좋아요? 복리가 훨씬 좋겠죠. 이자에도 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론 시간에 배웠던 뭐 7이의 법칙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7이의 법칙. 기억이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7이의 법칙.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내일부터 다시 더 열심히 할게요. 자, 복리계산의 규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금리 가로 열고 N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간에 역시 배웠던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문제 여기서 뭘 구하래요? 원금 구하라고 했잖아요. 원금 얼마인지 알아볼래요? 몰라요. X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자, 여기에 문제를 보니까 연복리 몇 %래요? 10%는 얼마다? 0.1. 근데 몇 년 후에 6,050만 원이 된다? 2년 후에, 그러니까 2승. N년승이니까 는 얼마가 된다? 6,050만 원이 된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뭐부터 계산한다? 괄호 먼저 계산한다. 그래서 1.1의 2배. 어렵지 않죠? 이게 1.1 곱하기 1.1이에요. 그리고 그 값을 곱하기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된다? 나누기가 된다. 나누기 얼마? 1.21 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5천만 원이 된다. 간단하죠? 계산하는 방법인 그 정답인 2번 5천만 원이 된다. 자, 3번 문제도 2017년 나온 문제인데
자, 3번 보겠습니다. 2017년 민족기업에서는 최근 개발한 A 상품의 판매 가격을 개당 1,000원으로 정했다. 자, 이 부분은 회계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생산 파트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손익분기점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회계 쪽으로 본 거예요, 문제를. 알겠죠? 근데 생산이 섞여 있긴 합니다. 자, 한 개당 1,000원을 정했대요. A 상품을 생산하는데 개당 변동비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변동비하고 플러스 고정비하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비하고 고정비 종류 한번 알아볼까요? 변동비. 자, 종류 뭐가 있을까요? 변동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뭐가 있을까요? 재료비겠죠. 재료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원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료 비용. 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은 변동기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다? 여기 있는 원료값이다. 원료를 공급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플라스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원료를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변동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비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인건비나 임대료는 제품의 개수에 상관없이 늘 고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고정비. 그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당 1,000원으로 정했대요. A 상품을 생산하는데 변동비가 800원이고 고정비가 60만 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BEP는 얼마냐? BEP. BEP.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손익분기점은 뭐가 같아지는 시점이냐? 바로 수익과, 즉 우리가 수익을 다시 말해서 매출액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매출액과 뭐가?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익부터 알아볼까요? 수익. 자, 수익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거기서 개당 몇 개라고, 얼마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개당 얼마? 1,000원. 근데 몇 개 팔았는지 알아볼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 1,000X. 1,000X. 자, 1,000X가 바로 뭐가 된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1,000X가 매출액은 같아져야 돼요. 뭐랑? 비용이랑. 자, 비용은 두 가지가 있네요. 변동비와 고정비. 자, 변동비는 개당 얼마? 800원. 800X가 얘가 변동비가 되는 거고, 자, 플러스 고정비는 개수에 상관없이 늘 존재하는 거죠. 얼마? 60만 원이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1000X는 800X 더하기 60이에요. 800X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200X가 된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저도 초등학교 야간 나왔는데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은 주간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안단 말이죠. 200X는 60만 원이에요.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X는 그럼 얼마가 된다? 200분의 60만이다. 정답은 3,000개를 팔아야 기어코 손익분기점이 맞추겠다 이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잘하고 계시죠? 자, 4번 문제로 넘어가서 2017년 다음 상황에서 매출 원가 판매 가능 자산을 각각 얼마로 봐야 되느냐. 역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도 사실 뭐 요거 뭐 제가 굳이 이렇게 써놨지만 보시면 돼요. 필요하시면은 요 자료도 나중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일일이 쓰지 않고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나중에 다 해설 자료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겠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어차피 숫자가 똑같이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다른 운전면허 시험이나 부사관 시험이나 장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문제를 출제해 놓고요. 거기서 랜덤으로 뽑아오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군무원 시험 문제는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똑같은 게 안 나오죠. 숫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요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자, 4번 볼게요. 매출 원가 판매 가능 자산은 각각 얼마이냐? 자, 매출 원가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매 가능 자산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매출 원가 그냥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이해되죠. 매출액. 매출이 얼마였냐? 수익이 얼마냐 이거예요. 총 수익이 얼마냐?
매출 얼마냐? 우리가 친구가 통닭집 한다 그러면 너 일일 매출 얼마나 나와? 이러잖아요. 그 일일 매출 얼마나 나와요? 그 매출 원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판매 가능 자산이라는 것은 자, 너 얼마어치 최대로 팔 수 있냐 이거예요. 네가 통닭집을 하는데 하루에 보통 통닭 10마리씩 판대요. 그럼 10마리씩 보통 판다라는 것은 매출 원가예요. 근데 하루에 갑자기 축구 선수들이 와서 단체로 회식한다 그러면 몇 마리까지 팔 수 있냐? 판매 가능 자산인 거죠. 몇 마리까지 팔 수 있는지. 그렇죠? 판매 가능한 자산이 얼마냐? 내가 최대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쓰면 돼요. 그냥 기초부터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기말까지. 자, 그럼 기초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을 가지고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50만 원을 가지고 자, 매출 원가 얼마예요? 지금까지는 제로. 매출 원가 없어요.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15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판매 가능 자산 얼마? 150만 원. 이거 팔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걸로 시작을 쭉 해나가는데 자, 거의 문제 2번 보니까 기말 얼마? 180만 원이 남았대요. 남은 거. 15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18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중간에 통닭을 더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받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는 게 있네요. 매입 얼마어치에 매입을 했대요? 800만 원어치 매입을 했대요.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답 나왔어요. 매입 있고 매출이 있어요. 그럼 매입은 사오는 거, 매출은 판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두 가지는 매입했고 기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판매 가능 자산은 얼마? 950만 원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럼 950만 원은 판매할 수 있는데 남은 게 얼마예요? 180만 원 남았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80만 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770만 원. 이게 뭐가 된다? 매출됐다 이거예요. 770만 원을 팔았기 때문에 950만 원에서 770만 원 팔았기 때문에 얼마가 남는다? 180만 원 남는 거예요. 얘가 매출 원가.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3번, 4번 문제 꼭 기억하시고 여기까지가 2017년에 출제된 문제고요. 자, 2018년에 출제된 기출문제. 자, 5번 문제입니다. 2018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당기순이익 우리 이론할 때 기억하시죠? 제가 PPT 파일로 이거는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익이라는 거,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고 영업이익에서 뭘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데 있어요. 우선 법인세 빼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 이자 비용들이 있어요. 그거 빼야 돼요. 그럼 뭐가 된다? 그게 당기순이익이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교재는 없지만 제가 PPT 파일 보여드리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둘 중에 하나는 꼭 외우도록 했잖아요. 판관비가 뭐예요? 그래요. 단순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 판관비를 뺀 거. 그럼 판관비는 뭐예요?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임대료, 직원 인건비, 원재료비. 판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판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쓴 비용이 판관비인지 접대비인지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마다 세무사마다 회계를 정리하는 사람마다 결과가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비슷하긴 하지만 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왠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 개념을. 자, 그러면 5번 문제 볼게요. 당기순이익을 구해봐라. 아주 간단한 거죠. 이거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뭐에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해서만 얻게 된 게 아니라 영업 외 이익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얻게 된 영업이익과 영업 외 이익. 자, 영업 외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았어요. 임대료는 받았어요. 임대료를 낸 게 아니라 임대료 받았어요. 그럼 뭐다? 영업
왜 이익이에요? 임대료를 냈다면 영업비용이에요. 임대료를 냈으면 영업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판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외가 아니죠. 임대료를 냈다면. 임대료를 내야지 영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업비용을 빼면 됩니다. 근데 영업비용을 뺄 때 당기순이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영업비용 25만 원은 뭐다? 플러스, 오른쪽에 플러스 쓰면 되고 영업외비용 4만 원은 뭐다? 플러스 하면 되겠죠? 플러스. 그리고 이자 비용은요. 비용이죠, 비용. 비용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감가상각 12,000원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가상각은 전혀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의 자산을 감가시킨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마이너스. 대손상각비 마이너스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예요. 정답은 25만 원 플러스 4만 원 플러스 만원 마이너스 12,000원은 제외하고 8,000원 마이너스. 정답은 27만 2,000원이 정답이 된다. 다 맞으셨고 6번 문제는 회계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산 파트에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거죠. 웨버 상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웨버 상수와 J&D의 차이점. 똑같은 건데 차이가 있다면 웨버 상수는 뭐냐면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최대값. 느끼지 못하는 최대값으로 올리면 회사는 이익이 나야 안 나요? 나죠. 소비자들이 이거 가격 올렸네? 그러면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못 느껴요. 얼마가 최대냐? 느끼지 못하는 최대값이 웨버 상수인 거고요. 오케이? 똑같은 거지만 J&D는 소비자가 느끼는 최소값. 반대이긴 한데 한 끗 차이예요. 반대이긴 한데 한 끗 차이예요. 느끼는 최소값. 그러니까 느끼는 최소값을 알면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요 두 개. 그 웨버 상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느끼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보니까 2,000원짜리 0.1이에요. 여러분 2,000원짜리 곱하기 0.2는 얼마? 400원. 400원부터 느낀다라는 거예요. 400원부터 느끼기 때문에 얘보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원금 있던 2,400원보다 무조건 작은 게 답이다. 알겠죠? 작아야 돼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7번 문제 역시 생산 문제인데 변동비가 140원일 때 목표 이용률이 30%를 잡았다. 세탁기 한 대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게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문제는 변동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변동비 자체가 140원인데 그러면 140만 원이에요? 원이에요? 만 원인데 잘 보세요. 140만 원인데 얘는 말 그대로 변동할 수 있는 비용인데요. 이 변동할 수 있는 비용은 세탁기 한 대 가격인지 몰라요. 세탁기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로 해놓냐면 X로 해놓습니다. X. 자, X에다가 30%의 영업이익을 얻는데요. 30%의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30% 말고 0.7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영업이익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의 반대. 그러니까 0.3은 허수예요. 이익을 잡은 거 원래 있던 값이 아니에요. 그 원래 있던 값은 얼마가 돼요? 0.7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0.7. 원래 있던 값에 0.7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비용이 된다. 근데 여기에 왜 그러냐면 고정비라는 게 내용이 지금 전혀 없어요. 고정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얘는 판매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 판매되는 가격 안에는요 0.3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0.3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0.3을 뺀 게 얼마예요? 0.7이에요. 그 0.7을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비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고정비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럼 고정비 100만 원을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냥. 고정비 100만 원 계산 해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없잖아요. 내용 없잖아요, 언급이. 없는데 뭐로 해줘요? 간단하죠? 아, 변동비 140만 원은 판매되는 가격 안에 판매되는 가격에다가 30%가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30%를 빼면 비용이잖아요, 원래 있던.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0.7이 곱하니까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140만 원 나누기 얼마? 0.7 이렇게 하면 돼요. 140만 원 나누기 0.7 하면 얼마가 된다? 정답은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 문제가 똑같이 두 번 나왔어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고정비가 2천만 원이고 단위당 변동비가 20만 원의 목표 수익이 2천만 원일 경우에 제품 1000개를 판매하면 1000개를 팔았대요. 목표 수익에 도달하려고 한대요. 아, 목표 수익을 도달하려면 1000개를 팔아야 되는구나. 이때 제품 한 개당 가격은 판매 단가는 얼마가 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개당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되냐. 그렇죠? 한 단계당 가격. 자, 개당 가격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 접근을 잘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뭘 물어보냐. 그 끝부분부터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계 문제가 그래요. 지금 문제는 개당 가격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개당 가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개당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가면을 제일 많이 드시게 될 주식인 초코파이를 사오라고 했어요.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가서 사왔는데 초코파이가 한 박스에 5,000원입니다. 오케이, 5,000원. 그런데 여기 안에 초코파이가 12개가 들었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 한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이거 접근 못하는 사람 있어요? 한 박스가 5,000원이에요. 개당 가격이 얼마나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들은? 5,000원 나누기 12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개당 가격 아니에요? 맞죠? 나누기 얼마 있어요, 지금? 이 12는 뭔데? 전체 개수니까요. 초코파이의 전체 개수예요. 답 나온 거죠, 그러면. 전체 비용에 전체의 개수 나누면 돼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먼저 전체의 비용 구해볼게요. 전체의 비용. 자, 먼저 총 고정비용 얼마? 고정비용 얼마? 2천만 원. 잘 들어보세요. 고정비용 2천만 원은 몇 개 판매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2천만 원이죠? 더하기. 그리고 고정비용만 있어요? 뭐도 있어요? 변동비용도 있잖아요. 변동비용. 변동비용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변동비. 변동비가 20만 원에. 그러면 몇 개 판매한다고 했어요? 제품. 1000개. 이렇게 할게요. 1000개 곱하기 20만 원이 뭐다? 변동비. 1000개 곱하기 20만 원. 얘는 고정비고요. 얘는 변동비고요. 비용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데 초코파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이거? 5,000원이라고 했죠? 이 5,000원짜리 초코파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고정비용도 있고 변동비용도 있어요. 맞죠? 이 5,000원에는.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의 마진은 없을까, 여기? 마트에 마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눈 크게 뜨고요. 목표이익률이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목표 얼마로 잡았어요? 목표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까지 더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2천만 원을 더합니까? 더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코파이가 5천 원이면 5천 원짜리에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과 판매하는 사람의 영업이익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누기 얼마로 나누면 돼요? 몇 개 판다고 했어요, 거기? 1000개. 오케이. 1000개로 나누면 그게 개당 가격이 된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 번 반복해야
응용력을 기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길러야 어떤 문제 나오든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해보세요. 반복해보세요. 됩니다. 아시겠죠? 비용에다가 나누기 개수하면은 계산 가격인 건 이해됐고, 자, 고정비의 변동비의 뭐까지? 목표 수익률.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24,000이 나올 겁니다. 해보면 나누기 얼마? 1,000개. 하니까 정답 얼마가 된다? 24만 원에 판매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개당. 오케이. 19년 후반기 문제인데 민족구멍학원의 19년 매출이 110억이고 수요 예측을 해봤는데 100억이었다. 지수 평활 개수가 0.6이라면 2020년에 예측 수요는 얼마이냐. 이거 그대로 우리가 역시 이런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만 좀 잘 외우시고 매주 보는 쪽지 시험을 잘 보고 하셨다면 이런 거 정도는 뭐 사실 너무 간단한 거죠. 자, 볼게요. 자, 지수평활 개수라는 것은 뭐였냐면 지수평활 개수, 지수평활 상수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뭐였냐면 이거였죠. 최근의 변동 자료를 미래에 예측할 때 잘 반영하는 걸로 만든 거예요. 가장 최근의 변동 내용이 미래를 더 잘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멈췄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그 다음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엔 어떻게 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갈 확률이 높겠죠? 이유가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장 최근의 변화가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거가 지수평활 개수, 지수평활 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이랬죠. 과거 예측한 자료에 지수평활 개수, 지수평활 상수 이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얘를 구해야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실제 수요와 예측 수요를 뺀 이 차이를 가지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답 다 나왔잖아요. 자, 과거의 문제를 보니까 얼마를 예측했습니까? 100억, 110억이요? 100억. 과거 예측한 게 100억이요, 100억. 100억 예측했어요. 더하기 지수평활 상수 얼마래요, 여기? 0.6. 오케이, 0.6은 실제로 0.6을 해봤을 때 얼마의 수요를 보였대요? 110억 빼기 100억이 됐대요. 알겠죠? 100억을 예측했는데 110억이래요. 그럼 얼마 차이에요, 여기서? 10억. 곱하기 0.6이니까 6억. 더하기 100억이니까, 2022년은 106억일 확률이 높구나. 정답 106억이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오케이. 10번.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자, 이거 너무 간단하죠?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 이런 시간에 잘 여러 번 했었고 많이 외웠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총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금액이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매출일 총 이익은 뭐냐? 매출액에서 이익이니까 수익이 아니라 이익이니까 원가를 뺀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는 매출 총 이익에 판관비를 뺀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고 꼭 외워두셔야 돼요. 판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인건비, 뭐 임대료, 선전비, 광고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또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말고 당기순이익이 훨씬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는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에는 반드시 뭐를 빼야 된다? 법인세를 빼야 된다. 알겠죠? 법인세 빼고 여기 나오네요. 법인세 비용을 빼야 된다. 법인세 안 빼면 안 돼요. 당기순이익에는. 그럼 법인세 차감 전에는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에다가 영업외 비용을 다 빼면 된다. 뭐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자, 영업이익을 구하라 했으니까 저 먼저 총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총 매출액은 더해야 되죠? 더하기 오른쪽 플러스 하면 되고 자, 원가는 비용이에요? 이익이에요? 비용 마이너스. 판관비는 40만 원이네요. 판관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이자 관여해야 하네요. 안 해요. 법인세 관여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 100만 원 빼고 4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된다? 60만 원이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군무원으로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병사로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병사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온 문제, 기출문제로. 자, 11번. 2020년 문제인데 5월에 출고단가를 구하는 이동평균법은, 자, 이건 해드렸었어요, 제가. 기억나시죠, 이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응용에서도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이동평균계산법 밑줄 긋고요. 밑줄 긋고 그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쓰세요. 총합계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총합계산법. 총합계산법.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총합계산법도 계산해보고 이동평균도 계산해보고. 자, 어려운 거 없지만 실제로 해보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별로 어려워요. 그동안 한 거 중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동 뭐래요? 평균법이에요. 평균이 뭐 한대요? 이동한대요. 총합이 아니에요. 평균이 이동한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쓰면서 계산할 건데, 자, 기초 50개로 가지고 시작했대요. 50개를 판매할 거예요. 제가 이거 분필 판매하는 사람인데 50개 갖고 시작할 거예요. 이거 얼마에 매입했냐면 골뱅이 180. 자, 1월 달에 50개를 판매할 분량이 있고 곱하기 180원에 매입해왔대요. 이거 쓰지 말고 다 써놨거든요, 제가. 여기 보세요. 50개 단가 180원. 아, 9,000원에 뭐 했어요? 매입 사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2월 달에는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2월 달에 하나도 못 팔았네요. 근데 2월 달에 올해 못 팔고 뭐 했어요? 오히려 매입했네요, 매입. 얼마를 매입했어요? 100개. 얼마에? 200원에. 200원에 100개를 매입했어요. 그럼 얼마? 2만 원에 매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150개와 이 100개와 이 50개는 같은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이에요? 같은 제품인데 180원에 받아오고 200원에 받아온 거죠? 그럼 판매할 때 얘는 180원 받고 얘는 200원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왜? 이미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물론 안 섞고 해도 되긴 하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선 매입됐죠, 매입은 얼마 총? 29,000원 매입됐네요. 총 2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3월에 드디어 출고가 있네요. 드디어 출고 얼마? 100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단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180원과 200원에 받아왔는데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를 하면 돼, 이거에? 평균으로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평균으로. 오케이? 평균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이동평균법이에요. 평균으로. 자, 해볼게요. 자, 얼마? 29,000원. 몇 개 받았어요? 150개. 그러니까 얼마로 내가 출고 단가를 삼으면 돼요? 193원에 팔면 돼요.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렵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 3월 달에 출고 단가를 구하라면 정답은 193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150개를 나눠가지고 193원에. 자, 몇 개를 팔았어요? 100개를 판매하고, 자, 남은 거 몇 개 남았습니까? 50개가 남았어요. 50개. 됐나요? 네. 여기 보세요. 150개 받아왔는데 100개를 출고했으니까 100개는 팔았고 50개가 남은 거예요. 자, 이 50개 남은 거는 단가가 얼마다? 193원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4월 달에 또 매입해왔어요. 150개를. 얼마에? 220원에. 그래서 매입 단가는 33,000원이었다. 그리고 5월 달에 출고를 해야 됩니다. 몇 개를? 100개를 출고해야 돼요. 단가를 얼마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3월 달에 150개 매입한 후에 100개를 출고하고 남은 거 얼마? 50개. 이 남은 50개는 단가가 얼마? 193원으로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기존에 하고 남은 거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50개에 193원 하고, 얘는 몇 월 달 거? 3월 달 거까지 남은 거, 그리고 4월 달에 매입한 거 33,000원. 요 33,000원하고 50개 곱하기 193원 하니까 두 개 더하는 거 얼마? 42,650원. 그리고 총 개수는 50개 남았고 몇 개 매입했다고 돼 있어요? 150개 매입했으니까 얼마? 200개. 그래서 42,650원 나누기 200개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에 출고하면 된다? 213원에 출고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평균이 이동이 되는 걸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이 이동이 되는 거. 간단하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평균 계산법으로 계산하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총평균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총평균 계산법. 이게 뭐냐면 그냥 평균 이동하지 말고 그냥 전체 다 해서. 됐죠? 전체 다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이 교재랑 보시면 돼요. 1월 달에 50개를 180원으로 얘를 시작을 한 거죠? 시작. 기초. 시작한 거죠? 180원 50개. 매입한 금액과. 자, 2월 달에 매입한 금액과 4월 달에 매입한 금액. 이거 다 더해가지고요. 나누기 총 개수가 몇 개? 300개. 이게 총 평균 계산법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더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매입한 거를 그냥 싹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요. 그러면, 총 평균 계산법을 하면 207원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총평균 계산법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이 기출문제처럼 이동평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2021년에는 회계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계산하는 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빼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기출문제 풀이할 때. 자, 12번으로 넘어가서 22년 9급, 7급, 5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거든요. 9급, 7급, 5급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대로 한 문제씩. 같이 풀어봅시다. 자, 9번 문제, 분계 문제예요.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계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분계 문제가 나오는 거는 정말 실무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경영학을 배우긴 하지만 분계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죠. 분계 연습 몇 개 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분계하는 거다. 차변, 대변으로 분계하는 걸 했는데 설마 이렇게 쉬운 게 나올까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분계하라고. 거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4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했는데 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아주 간단해요. 대차 대조표에 의해서 왼쪽이 뭐다? 차변. 오른쪽이 뭐다? 대변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차변은 자산의 증가 맞아요? 네. 자산의 증가 맞아요? 4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했다면 여러분들은 자산은 증가했어요? 자산이 줄어들었어요? 증가했어요. 뭐가? 무슨 자산이 증가했어요? 상품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오케이? 상품 자산 증가했잖아요. 얼마짜리?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산의 증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이것까지. 우리 시험은 이것만 나오면 됐지만 이것까지 알아두시라고요. 자산의 증가구나. 됐죠? 근데 이거 뭐를 줬대요? 현금으로. 얼마 줬대요? 그럼 뭐가 감소한 거예요? 자본의 감소. 현금 얼마? 10,000원 줬대요. 자본의 감소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자본 감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상으로 또 갖고 왔네요. 외상으로? 외상 뭘 갖고 왔어요? 나중에 줘야 될 돈이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매입 채무가 잡힌 거예요. 채무와 채권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채무자와 채권자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채무는 빚을 진 사람, 채권자는 받을 돈이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빚을 졌고 채권자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라면 이 3만 원은 나중에 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예요? 채권이에요? 채무. 그래서 매입 채무. 내가 상품을 매입한 거예요? 매출한 거예요? 매입. 가져왔는데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한 거 돈을 못 줬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의무를 가졌다. 줘야 된다. 그래서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 매입 채무 얼마? 3만 원. 간단하잖아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다.
매입 채무는 그래서 대타자대표의 부채 항목에 들어갑니다. 부채 항목. 뭐 지급, 어음,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13번으로 넘어가서 13번 볼게요. 자, 이것도 딱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쉬워요. 8월 한 달 동안의 세탁 벌어들인 수익. 8월 한 달 동안이니까 8월 초는 기초, 8월 말은 이제 기말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은 100만 원이고, 자, 100만 원 뭐라고 쓰면 될까요? 플러스. 자, 임차료 30만 원이요. 마이너스. 급여 40만 원은 마이너스. 운송비 5만 원은 마이너스. 소모품 기타 비용 10만 원은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구하래요. 이런 문제를 틀리면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근데 이게 7급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 40만 원 빼고 5만 원 빼고 10만 원 빼면 얼마? 15만 원.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라니까요. 이런 수준이. 그리고 당기순이익 구하라는 게 이번만 나왔어요. 반복된단 말이에요. 계속 해년간. 23년에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급 시험 문제가 여러분 21년도, 22년도, 21년도부터 기출문제가 공개가 됐는데 21년도는 9급, 7급, 5급 시험 문제 5급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정말. 21년도에는 5급 문제가 7급이나 9급 문제에 비해서 너무 쉬웠다고요. 정말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도 우리 공무원에도요. 9급, 7급, 5급이 있거든요. 공무원도 5급을 뽑아요. 공개 채용으로. 군무원도 5급을 뽑는 것처럼 군무원도 5급 뽑습니다. 5급 뽑아요. 그런데 5급 문제가 어려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다 나이가 많아요. 문제가 어려우면 변별력이 떨어져요.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21년도에 경영학 문제를 보면 5급 문제가 가장 쉬웠어요. 제일 쉬웠어요. 제일. 그런데 7급이 제일 어려웠고 22년에는 5급의 회계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 문제 나왔거든요. 이 문제. 이거는 제가 감가상각법을 계산하는 거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다가 제가 설명은 자세히 드리겠지만 하다가 내가 회계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5급 문제 나온 것 중에. 자, 기계장치를 매각했대요. 첫 번째 줄 보니까. 기계를 매각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기계를 샀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동차를 처음에 산 비용이 있는 것처럼 이 기계를 처음에 산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있을 거예요. 몇 년 하다가 팔았겠죠? 판 비용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팔 때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팔아야 돼요? 그냥 팔아야 돼요? 고려해서 팔겠죠. 감가상각이 있었구나 고려해서 팔겠죠. 근데 감가상각 고려한 대로 팔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요. 소비자가 그 가격에 안 사겠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감가상각 이만큼 된 거니까 이거 꼭 받아야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그냥 하나의 그냥 서포트하는 개념이고 실제로 판매된 가격은 감가상각보다 비쌀 수도 있고 감가상각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머릿속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는데 1년, 2년, 3년 후에 자동차 판매하려고 할 때 자동차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감가상각을 반영한 거죠. 시세가. 그럼 시세대로 판매할 수 있어요?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고 시세보다 싸게 팔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된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밑줄. 처분 손익은 얼마냐? 처분 손익. 처분 손실이 있고요. 처분 이익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처분을 했을 때 손실을 보면 처분 손실. 처분을 했는데 오히려 감가상각보다 이득을 볼 수 있죠. 처분 이익. 여러분 회계에서는요. 반드시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데 내가 회계장부를 쓸 때 보세요. 자동차 5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3년 타고 감가를 시켜보니까 이게 2천만 원이에요. 월 1천만 원씩 떨어져갖고 2천만 원이 감가, 자녀가 2천만 원 남고 3천만 원이 감가가 됐어요.
자녀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2천만 원짜리 차를 2,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나는 뭐 된 거예요? 이익 잡아야지, 이익. 나는 그러면 이익 잡아야 돼요. 근데 2천만 원의 자녀 가치가 있는데 1,500만 원에 팔았어요. 손실 마이너스 500 잡아야 된다고요. 회계는요, 무조건 제로예요. 무조건 제로를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더 받아도 덜 받아도 안 돼요. 근데 더 받을 수밖에 없고 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익과 손실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개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개인이면 땡큐 하죠. 그리고 500만 원 소고기 사 먹겠죠. 개인이면. 근데 회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감가를 했는데 감가된 대로 받으면 똑같은 건데 더 받거나 덜 받으면 안 되니까 처분 손실이나 이익, 처분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플러스면 이익, 마이너스면 손실. 그걸 처분 손익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단 내용연수라는 단어 보이세요? 내용연수가 뭐예요? 사용연수. 오케이. 사용연수. 밑줄. 사용연수. 몇 년 썼냐? 그 다음에 몇 년 썼대요? 5년이래요. 이거는 최대. 최대 5년. 최대라고 쓰세요. 5년. 보통은요, IFRS, KIFRS에서 회계의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이 있죠. 거기서 정해요. 아, 기계장치 5년, 자동차 5년, 건물 40년 이런 식으로 정해요. 내용연수를 정해버린다고요. 내용연수를.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밑줄, 정액법 밑줄, 정액법. 정액법 반대가 뭐죠? 정액법 반대가 뭐예요? 정률법. 비율로 가느냐, 네? 비율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처음 사고 10% 떨어진다 그러면 5천만 원짜리면 5천만 원에 10% 떨어졌죠? 그럼 얼마가 돼요? 4,500만 원이죠? 또 10% 떨어뜨린 거. 그러면 4,500만 원에서 10%니까 좀 덜 떨어지겠죠. 그 정률법, 정액법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정비용. 고정비용. 월 1,000만 원이면, 연 1,000만 원이면 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월할. 생각한다. 월할. 감가상각에서 월할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월할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상 손님들 때문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다 못 끝냈어요. 한 달 일하면 월급 받죠. 근데 한 달을 못 끝내고 15일밖에 일을 못 했어요. 아, 사장님, 저 너무 진상 손님 때문에 알바 못 하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뭐라고 해요? 욕하죠. 야, 당장 그만두면 어떡하냐. 아, 그래, 저 너무 힘들어 못 하겠습니다. 급여 계산해 주세요. 라면 사장은 어떻게 급여를 계산해 줘야 될까요? 뭐라고요? 일한 만큼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을 못 채우고 10월밖에 일을 못 했어요. 사장은 어떻게 계산해 줘요? 그러니까 근로일수로 계산하는 거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일할 계산해 준다고 하잖아요. 일할 계산. 다 알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집이 좀 사나요? 알바 안 해보고? 일할 계산해 준다고 하잖아요. 일할 계산. 일할 계산이 뭐예요? 일한 날수만큼만 계산해 주겠다. 일할 계산이에요. 왜 분위기가 이러죠? 그럼 월할 계산은 뭐예요? 월로 계산하겠다. 월로 계산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감가상각을 연에 1,000만 원씩을 하기로 했어요. 연에 1,000만 원씩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에. 그런데 내가 10개월밖에 못 썼어요. 그럼 10개월 하면 되죠. 나누기 10 하면 되잖아요. 12분의 10 하면 되잖아요. 12분의 10. 그런데 9월 15일까지밖에 안 썼어요. 9월 15일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쪼잔하게 9개월하고 15일 일할 계산할 거예요? 하지 마라. 월할로 해라. 9월 15일까지 했다면 10개월 한 걸로 봐라. 이게 월할이에요. 오케이? You got it? 알겠죠? 9개월 얼마에 사용했다면 10개월 한 걸로 해라. 9개월
1일 사용했다면 9개월 넘어갔죠? 그러니까 9일 넘어갔으니까 10개월 한 걸로 봐라. 알겠어요? 그럼 거기 봐요. 거기 봐요. 잘 보세요. 밑에 표를 보세요. 월할 상각한다까지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다고 했어요? 자, 취득원가 얼마? 취득원가 얼마? 3천만 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쭉 내용 나가는 거. 요다 쓰면서 볼게요. 요거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자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정말 친절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 드릴게요. 자, 보세요. 취득 원가라는 거는 산 비용이에요. 3천만 원에 내가 물건을 샀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기말, 전기말, 감가 누각상계액이 얼마다? 1,500만 원이다. 아, 1,500만 원에 감가상가가 있었구나. 자, 기말에 감가상각, 날라간 돈. 알겠죠? 날라간 돈 얼마다? 1,500만 원이 날라갔구나. 기말에. 총 감가상각. 그러면 잔여 가치는 얼마? 1,500만 원. 오케이. 자, 처분일은 2천, 뭐 땡. 의미 없어요, 그냥. 그냥 X 한 거예요. 근데 9월 30일이래요. 9월 30일? 9월 30일이니까 뭐예요? 10개월이라는 소리예요. 10개월로 계산해라. 9월 30일이니까 9월 1일도 10개월, 9월 5일도 10개월, 9월 16일도 10개월. 자, 여기 좀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3천만 원에 사들여서 감가상각이 1,500만 원을 당하고 잔여 가치가 1,500만 원이 남았는데 1,500만 원짜리를 팔아야 되는데 실제 판 돈은 얼마에 팔았다고 했어요? 처분 금액. 처분 금액 얼마? 1,000만 원에 팔았어요. 1,500만 원 남았는데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손실, 손익. 손실. 자, 손실 여기다 쓸게요. 안 보이니까. 손실 얼마? 손실 얼마? 500만 원. 여기까지 됐죠? 500만 원 마이너스 손실 됐죠? 그런데 이 손실에 대한 처분이익은 거기는 월할 계산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 9월 30일이니까 몇 개월? 10개월. 나누기 10개월로 하면 월할로 했을 때 처분 손익은 얼마냐 이거예요. 월할로 했을 때 하면 얼마 된다? 50만 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정답은 50만 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얼마 손실 본 거예요? 월로. 월로 얼마 손실 본 거예요? 50만 원씩 손해 본 거예요. 50만 원씩.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이나 걸렸네요. 이렇게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기출문제를 변형한 것도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변형한 거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